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시우 군대 가는 날이에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외동아들 입대하는 날 부대 정문 앞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목도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해외 파병 중 폭발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혼자서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헌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고 차문이 열리며 장성이 내렸습니다. 어깨 위 별 3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2년 전 죽었다던 남편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매, 똑같은 걸음걸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수진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쳐갔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재혁 씨?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군단장의 귀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앞에 살아있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입대 전날 밤 수지는 아들의 군복을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 사진, 군복 입고 웃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시우가 내일 군대 가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퉁퉁 붓고 갈라진 손으로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시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더니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 손. 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거지와 청소와 야간 근무가 만들어낸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원래 겨울이면 이래. 수진이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시우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대 당일 아침 부대 정문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어깨를 두드리고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수진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줄이 여기 맞나요? 고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뒤로 대령 계급장을 단 남편이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김명희예요. 이수진이에요. 명희의 남편이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잘 말해줄게. 걱정하지 마. 명희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12년 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우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홀로. 아버지 없이. 12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입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병들이 줄지어 연병장으로 들어갔고 가족들은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수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니들의 수다가 들려왔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얼굴, 분명히 재혁 씨였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비닐 커버 속에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군복 입은 남편이 어린 시우를 목마 태우고 웃는 사진. 수지는 사진 속 얼굴과 아까 본 군단장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아. 광대뼈의 점도, 눈꼬리도.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 여러분, 잠시 후 입대식 참관이 있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에 도착하니 단상 위에 군단장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군단장 강태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 됩니다. 그 목소리에 수진의 귀가 멈췄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음성. 밤마다 시우 대학만 보내면 내가 설거지 다 할게라고 웃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명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수진은 간신히 대답하며 다시 군단장을 바라봤습니다. 강태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윤재혁인데. 군단장이 신병들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훑어보다가 시우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름이 윤시우입니다. 군단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시우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이름이군. 잘 버텨라.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단장이 시우를 볼 때 분명히 뭔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느꼈어? 시우가 누군지? 입대식이 끝나고 신병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정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확인해야 해. 직접 확인해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부대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시우 면회는 아직 안 되지만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군단장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부대 앞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군단장 차량이었습니다. 수지는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단장이 차에서 내려 부대 안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정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군단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아니 5초였을까요? 군단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은 이내 고개를 돌리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군단장 강태현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그 꿈을 꿨습니다. 여자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율무차 끓였어. 몸에 좋으니까 꼭 마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베개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발견되었을 때 손에 쥐고 있던 사진. 물에 젖어 흐릿했지만 세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대체 누구지? 이 사람들은. 강태현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자와 아이, 그리고 군복 입은 남자. 매일 밤 꿈에 나오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이 여자일까요? 그런데 오늘 정문 앞에서 본 여자. 강태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 여자를 보면 가슴이 아프지?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강태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 며칠 후 첫 면회일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시우가 좋아하는 참치김밥. 떨리는 마음으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시우를 만났습니다. 짧게 깎인 머리가 낯설었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응. 너는? 밥은 잘 먹고? 네. 생각보다 할만해요. 시우가 김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수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단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군단장도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군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군단장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른쪽 귀 뒤가 보였습니다. 초승달 모양 흉터.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혼 때 둘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흉터. 그녀가 직접 소독해주고 연고를 발라줬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그 흉터. 수진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네. 아니에요. 실례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틀림없어. 당신이야. 제 역시 복도를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군단장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귀 뒤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 수지는 부대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신이라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이는 나를 모르는데. 버스가 왔습니다. 수지는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기억해낼 때까지.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부대 근처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군단장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면회를 마치고 정문을 나서는데 부대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새끼가 정신이 없어? 다시 해. 거친 욕설이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담장이 낮은 곳을 찾아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조교가 그 등을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25. 시우의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더 빨리 안 해? 아버지 없는 놈이 군대는 왜 왔어? 조교가 비웃으며 시우의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시우의 얼굴이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수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다시 해. 조교가 시우의 옷깃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쳤습니다. 시우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시우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건가?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단장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조교가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군단장은 조교 앞까지 다가가더니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훈련이야? 이건 폭행이야.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내 부대에서 폭력은 절대 용납 안 해. 당장 영창 가기 싫으면 내 사무실로 와. 군단장이 조교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시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분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시우가 일어나려 했지만 비틀거렸습니다. 군단장이 시우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재혁 씨,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네요. 그날 저녁 수지는 의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시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구리에는 압박붕대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시우야. 수진이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군단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시우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군의관이 다가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뇌출혈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군단장이 보였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헌병이 대답했습니다. 군단장님, 신원에 문제가 있어서 국방부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신원 문제? 강태현이라는 신분이 실제로는 12년 전 사망한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분 도용 혐의입니다.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군단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드님 치료 잘 받으시길. 군단장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중상을 입고 누워있고 남편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은 끌려가고 12년 전에도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도 2 사람 다 잃는 거야?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같은 시각 국방부 조사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현 군단장님과 윤시우, 이등병의 부자 확률은 99.99%입니다. 강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즉, 귀하는 윤재혁입니다. 12년 전 전사 처리된 그 사람. 그 순간 강태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여보, 율무차 끓였어. 아빠, 목마 태워줘. 재혁 씨, 사랑해요. 모든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태현이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시우야. 기억났습니다. 전부.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별 4개를 단 장성이 들어왔습니다. 육군 대장 박성훈이었습니다. 조사를 중단하게. 박 대장님, 이건 규정상. 규정은 내가 안다. 이 사람은 내 전우야. 박성훈이 강태현 앞에 섰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혁이, 이제 기억나나? 강태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아, 12년 만이네. 박성훈이 강태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기억을 잃은 자네한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어. 그래서 지켜만 봤던 거야? 미안하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박성훈이 조사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12년 전 기록이야. 윤재혁 중령은 폭발 현장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다가 2차 폭발에 휘말렸어.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임시 신분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신분 도용이 아니라 행정착오야. 군에서 만들어준 신분이니까. 박성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료를 구한 영웅이야. 군법 위반이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조사관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수갑 풀어. 헌병이 강태현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고맙다, 성훈아. 고마워할 거 없어.
자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강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무실. 수지는 시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단장이 서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군단장님, 어떻게? 강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기억난 거예요? 응. 전부 기억나. 미안해. 12년이나 늦었어. 강태연이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침대에서 시우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분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야, 아빠야. 강태연이 시우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며칠 후 시우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강태연은 매일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수진도 부대 근처에 숙소를 잡고 면회를 왔습니다. 12년 만에 세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시우가 침대에 앉아 물었습니다. 뭐든 물어봐. 그 사진이요. 12년 동안 갖고 계셨다는 거. 강태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 흐릿했지만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수진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파병 갈 때 가져간 거예요.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강태연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기억을 잃고도 이 사진만은 놓지 않았어. 누군지도 모르면서 몸이 기억한 거예요. 수진이 강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마음이 우리를 기억한 거예요. 강태연이 수진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퉁퉁 붓고 갈라진 손가락 마디. 이 손. 강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12년을 버텼구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한 달 후, 시우는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첫 면회일 부대 정문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지나가던 병사가 물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세 가족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12년 만에 처음으로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잘 나왔네요. 병사가 휴대폰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태연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율무차 끓여줄게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끓일게. 12년치 밀린 거 갚아야지. 수진이 강태연의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응. 이제 절대 안 떠나.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12년 만에 돌아왔는데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몸이 기억합니다. 율무차 한 잔, 손에 온기, 귀 뒤에 흉터까지. 혹시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니까요.